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코인 시장이 다시 잘 갈 것 같이 하다가 다시 약세 흐름으로 가니까 확신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이라면 되게 많으실 텐데, 제가 이 자본시장의 구조나 아니면 향후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관해서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과거 방송에서 근데 22일 날부터, 그러니까 바로 며칠 전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뭐 마스크 해제한다 실내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과연 그게 며칠이나 갈지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뭐 일이 터졌어요. 자, 그래서 뭐 남아프리카 뭐 변이 바이러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뭐 해서 그게 뭐 접종으로 뭐 해결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어쨌건 그게 심각한 상황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 흐름이 있고, 비트코인도 차트적인 관점에서 여기서 조금만 더 떨어져서 지지를 못하면 그냥 폭락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해석이 다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어쨌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뭐 코인 시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나스닥, 뭐 S&P 500 지수, 하다못해 달러 인덱스도 종합적으로 다 떨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런다고 해서 달러가 강달러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달러도 금융시장도 전체가 다 떨어져 버린다는데, 지금 뭐 뉴스가 긴급 뉴스가 나왔어요. 아마 이거 여러분들 이제 찾아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비롯해 7개 국가들을 다 전체적으로 여행을 전면 금지시키고 그런데요. 그래서 이 코로나 뭐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그렇다는데, 그래서 FED 연준에서 원래는 기존에 테이퍼링을 곧 시작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뭐 금리 인상을 전면적으로 할 거다. 그런 얘기를 전면적으로 했었는데, 아마도 이게 아마 분명히 영향이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연방준비은행에서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해서 공포심은 주지만 막상 액션을 취하기에는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아마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야금야금 양적 완화는 사실상 지금 뭐 환자가 병상에 이제 중환자실에 누워 있으면 산소 호흡기 끼고 누워 있는 상태예요. 지금 상황에서 마스크를 벗겨버리는 게 어떤 거냐면 금리 인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경제가 폭망해버려요. 근데 여기서 명분거리가 생기죠. 인젝션을 놓을 수 있는 스타크래프트의 마린에다가 스팀팩을 줄 수 있는 명분거리가 하나 생긴 거예요. 지금 현재. 코로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명분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저희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어저께인가 요 며칠 전만 해도 자 실업률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뭐 실업수당 청구자 지수가 쭉 떨어졌다. 그러면서 뭐 경기 선행될 거다. 경기 뭐 잘 흘러갈 거다. 이러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관한 얘기가 시장에 또다시 막 흘러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뭐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뭐 이런 시즌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전 세계가 막 이커머스가 난리 법석이고, 사람들은 뭐 백화점 가서 물건을 사고 막 이럴 텐데,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해서 아마 정부에서, 미국 정부가 됐든 전 세계 정부가, 한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아마 이런 현재 상황에 관해서 뭔가 대책을 발표를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락다운에 어느 시점에 가면 분명히 들어갈 텐데, 그러면서 실업률이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근데 이게 뭐하고 또 연결돼 있냐면, 바이든 대통령이 기존에 말씀하셨던 자 5천조 원 정도 되는 이게 전면적으로 다 시행이 안 됐어요. 자, 근데 공화당에서 이제 반대를 많이 해가지고 뭐 예산 같은 경우 반종가리가 났고, 사회복지 법안에 관해서도 명확하게 처리가 안 돼 있고 계속 딜레이 됐고.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이 일을 이제 명분거리로 삼아서 인프라법, 사회복지 법안에 관해 처리 명분이 이제 생긴 거고, 공화당에서 여기서 지속적으로 반대하기가 상당히 모호한 시점으로 점진적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어쨌건 이러나 저러나 연준에서는 또 다른 양적 완화를 전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명분거리가 생기지 않았나. 그래서 돈값어치는 더 많이 하락을 할 거고, 인플레이션은 더 많이 올라갈 확률이
저는 이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랑 이제 반대되는 견해를 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그거는 뭐 각자 알아서 하시고, 그래서 원래 기존에 있었던 입장은 뭐냐면 2020년, 2021년 6월 달이나 7월 달 기점으로 해서 금리 인상될 거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뭐 일부 뭐 어떤 뭐 금융사에서는 2022년이 돼야 그때서부터 이제 테이퍼링이 될 거고 2023년이 돼야 금리 인상이 될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저도 이거를 방송에서 간간히 말씀드린 적이 아마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지금 현재 분위기를 봐서는 2023년은 돼야 금리 인상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연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높아졌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 2022년 연말까지도 금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2023년서부터 금리 인상이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뭐 각자 뭐 마지막 판단이 이제 알아서 하시고, 이런 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그냥 참고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보시면 되고, 때마침 이제 뭐 코인데스크에서도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예, 연준에서 뭐 테이퍼링에 관한 얘기를 뭐 1월 달부터 할 거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건 연기된 거죠. 사실은 테이퍼링에 관한 어떤 그 견해를 올해 연말에서, 예, 이제 연기시킨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또 뭐 내년 가봐야지 알겠죠. 그리고 중국이 돌아올 거다 뭐 베리 실버트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거든요. 후오비가 새로운 어떤 그 법인을 이제 중국에다가 새롭게 설립을 할 거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법인은 폐쇄를 하고, 이거는 싱가포르에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법인을 설립을 해서 새롭게, 예, 가상자산 거래소를 구축을 할 거다라고 이제 전 생각을 했거든요. 이것도 이제 뭐 코인데스크에 이 뉴스가 나온 건데,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중국 시장이 열리는 거에 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선입견 때문에. 왜냐면 이미지 자체가 되게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자본시장을 이미지나 선입견을 다 항상 배제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도가 됐건 중국이 됐건. 그래서 중국이 반드시 오픈을 해야 여러 가지 변화가 극적이게 아마 반전되는 상황이 올 거예요. 그래서 어쨌건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호재거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다는 자체가 중국 정부에서 반대를 한다면 새로운 법인 자체를 설립을 못 하죠. 예, 그래서 그 뭐 가짜 뉴스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네, 그 이면에 있는 진실을 봐야 된다는 거죠. 중국 정부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BSN을 과연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페이티엠 얘기가 요 근래 들어서 되게 많이, 예, 미디어에 환기가 되는데, 이거는 11월 26일 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티엠 오너인 뭐 BJ 샤카라는 이분이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자 서포팅 할 거다. 자,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을 뭐 페이먼트 시스템에 채용하는 거에 관해서 고려하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거는 크립토 커런시에 관해서 서포팅 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죠. 자, 근데 이게 생활의 일부분이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 이제 더 넘어가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왜 인도 얘기를 자꾸 하냐. 근데 저 이제 이런 생각을, 저도 뭐 인도에 갔다 왔지만 편견이 되게 상대적인 거거든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한국 사람이 인도 사람 옆에 가면 카레 냄새가 나요. 실제로 카레 냄새가 나요. 예, 이건 진짜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상대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백인들이 한국 사람들 옆에 있으면 백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한테 마늘 냄새 나. 근데 우리는 걔네들한테 무슨 얘기 하냐면 누린내 난다고 해요. 이 누린내라는 게 뭔지 아시죠? 근데 실제로 나요.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미세하게 민감한 사람들은 이 인종별로 다 이런 걸 다 느껴요. 아마 멀티컬처 국가에서 사시는 분들 있죠. 뭐 캐나다나 미국이나 아니면 뭐 유럽의 어떤 국가에서 사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랍인들, 자, 뭐 레바논 사람 아니면 뭐 아랍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몸에서 미세하게 향신료 냄새가 나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한테 갈릭 냄새 난다고 그래요. 예. 이게 되게 편견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상대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냄새 나는 건 냄새 나는 거고, 인종적으로 필요 없는 게 뭐냐면, 앞으로는 향후 어느 시점부터는 국가라는 울타리가 사라져요. 국가라는 개념이 사라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예. 그러면 디지털 유목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할 텐데, 자, 언어의 장벽,
국경 간의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텐데 이런 편견 자체가 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한 경쟁 사회에서 그런 게 뭐가 필요 있어요. 아, 페이티엠은 누가 투자했나 그런 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데 이 사람이 이제 예측한 게 뭐가 있냐면 그는 앞으로 몇 년 안에 암호화폐가 인터넷처럼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분이 이제 예측을 한 거예요. 뭐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암호화폐의 존재는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암호화폐의 존재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데도 가지 않지만 점차 사람들의 삶의 일부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그는 인도 정부가 여전히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앞으로 5년 안에 이 통화가 주류 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여기 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배 구조가 어저께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소뱅이 19.6%, 자 엔투그룹이 29.6%, 그리고 중요한 건 여기 알리바바가 있죠. 알리바바가 7.2%. 사실은 소프트뱅크하고 엔투그룹하고 알리바바가 여기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해요. 근데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그리는 그림을 아시죠? 전 세계에 1조 개가 넘는 인공지능을 깔 거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DCG를 서포팅하죠. 그러면 과연 왜 페이티엠하고 무슨 관련이 있을까? 또 우리가 넌지시 생각을 해보면 예측을 한번 해보면 거기에 사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제가 2027년, 2030년이 되면 중국과 인도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급부상돼서 위상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다. 전 세계 1, 2위 자리에 올라갈 거. 지금도 아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비웃는 사람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 유튜브를 할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두고 보자는 의미에서 저도 이런 거를 계속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국내에서만 계속 직업 활동을 하셨던 분들은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하신데 조금만 알아보고 조금만 뭐 다녀보고 경험을 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어떤 개념을 가지고 사는지를 아마 인지를 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거를 한 번 더 이제 짚고 넘어갈게요. 엔트그룹이 아까 여기서 29.6%, 자 알리바바하고 관련돼 있어요. 자 엔트그룹을 어저께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일명 엔트파이낸셜 과거 명칭이 그리고 중국의 핀테크 회사로 알리바바 그룹의 계열사이다. 과거에는 알리페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졌으며 본사는 저장성 항저우시 시우구에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핀테크 회사로서 1,500억 달러 미국 달러의 평가액을 가진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기업이다. 제가 왜 엔투그룹이나 알리바바에 관해서 왜 주목을 되게 많이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대로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니콘 기업이라고 딱 정확히 정의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게 네오하고 온톨로지하고 제가 관련 있다고 말씀드렸죠. 엔투그룹. 자, 엔투그룹에 관해서 트위터를 조사를 해보시면 여기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R3가 있고 알리바바가 있고 알리페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시 알리페이로 또 들어가면 여기 보면 자 폴리 네트워크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알리페이의 추종자들이 알리바바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폴리 네트워크에 또 들어가면 뭐가 있냐? 폴리 네트워크에 딱 들어가면 온톨로지가 나와 있어요. 온톨로지하고 네오는 같이 움직인다. 네오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오의 CEO인 다홍페이가 나와 있어요. 자, 이것으로 자 오늘 한 번 더 이제 설명이 끝났고 이 얘기를 보고 뭐 누군가가 코인을 사. 그래서 어쨌건 코인이 떨어져. 그러면 막 욕을 해. 누구 때문에 나는 돈을 못 벌었어.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공짜예요, 공짜.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TV를 보시는 거고 막 이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뭐 정보 제공? 저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을 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지. 그리고 또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저한테 주고 전해줘요. 뭐 댓글도 좋게 써주세요. 적덕 누인이라고 어진 덕을 쌓고 어진 일을 많이 함. 근데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누군가가 고맙다고 생각해서 이 사람은 뭐 돈도 안 받고 그러니까 회원가입도 안 하고 하니까 그냥 고마운 마음에 광고 한 편 시청해준다 이러면 척을 안 지는 거죠 사실은. 근데 광고를 시청해주든 안 해주든 저는 사실은 상관은 없어요. 근데 어떤 게 있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근데 저는 누군가가 뭐 선행을 베푼다 아니면 뭐 정보 제공을 해줬다 안 봐도 상관은 없어요.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건 저한테는 이게 덕이 쌓여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저한테 되게 좋은 거예요. 금전적인 수익 이외에 그것보다 사실은 이게 더 저는 제 앞날에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뭐 종교적인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쨌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누구한테 밥을 얻어 먹었다. 그럼 제가 밥을 사지 않으면 어쨌건 저는 그 사람한테 척을 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그래요. 저는 이제 이런 생각도 한편 하면서 방송도 하는 거고. 근데 뭐 예, 상관없어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저는 뭐 그래서 사실은 방송을 시작했던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온 거고. 제가 이제 댓글을 보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XRP 가치가 있을까? XRP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저께는 비트코인 캐시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끝났다.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왜 붙들고 있을까요? 왜 붙들고 있을까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마 코인도 있을 거예요. 코드적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갓터브를 되게 사람들이 많이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드포크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확장성 측면에서 사실은 접근해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근데 왜 베리 실버트는 이더리움 클래식에 관해서 왜 좀 많이 가지고 있을까?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셨나요? 제가 구체적인 거를 더 막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렇고 이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코인 중에 내가 어떤 일부 코인을 투자하니까 그 코인이 최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이게 다 상호 연관돼 있다니까요. 크립토 월드나 4차 산업혁명에서는 디센트럴랜드와 이더리움이 연결돼 있고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이 또 연결돼 있고 파일코인과 이더리움이 연결돼 있고 지캐시와 이더리움이 또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지캐시가 그러니까 확장하는 여러 가지 일로해서 이더리움이 또 서포팅해주는 면이 있고 호라이젠이 담당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요게 유기체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 포트폴리오가 짜져 있는 거지 하나의 코인이 존재 가치가 증명돼서 막 그 코인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뭐 나중 되면 다 아실 거고 그리고 폴리곤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도 가격이 폭락하면 폭락하시는 대로 제가 봤을 때 가치 대비해서 되게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요 근래는 좀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나와 있는 코인 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코인도 나쁘지 않게 어쨌든 저평가되어 있는 코인 중에 하나고 이제 댓글을 보면은 저도 찰리님 방송 듣고 작년 4월에 46원대부터 사고 팔고 했다가 작년 12월 100원 아래인 94원에 사서 올 1월에 200원대 80% 정도 매도하고 나머지는 20%는 230만원치만 지금까지 들고 있는데 찰리님은 얼마까지 보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거 얼마까지 생각을 안 해요. 디센트럴랜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디센트럴랜드를 100원에 샀다가 200원에 많이 파셨을 거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셨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해가지고 뭐 수익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진짜 일부 코인은 익절을 하면 그냥 사실은 진짜 가치가 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이 코인이 엄청나게 가치를 인정받을 거다 하는 거는 그냥 내비 두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2025년이 됐건 몇 년이 됐건. 그럼 뭐 각자의 판단인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을 거다. 이분이 잘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어쨌건 뭐 그리고 마나코인 저도 주변 분들에게 추천했지만 오래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고요. 투자에서 확신이 없으면 기다림은 정말 힘든 과정입니다. 종목을 추천해주면 그 종목에 대해 공부는 필수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공부가 필수죠. 웬만하면 주변 지인분들한테 코인하라고 추천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잘 돼도 나한테 돌아오는 거는 뭔가 없고 안 되면 쌍욕만 먹고 사실 그래서 유튜브도 저는 이거를 뭐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저도 샌드박스가 6월에 447원일 때 투자했었는데 떨어지고 안 오르고 해서 뺐는데 어제 10,000원 넘더라고요.
아는 동생이 어제 썸씽으로 1억 5천 벌었다고 해서 샌드박스 이야기 했더니 안타까워하길래 내 돈이 아닌 거지 하고 쿨하게 이야기하고 별로 안타깝지도 않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덜 했고 제 돈이 아닌 거지요. 좋은 코인은 기다리면 오르는 듯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아요. 예, 이분 제가 오늘은 성명을 다 뺐거든요. 왜냐면 괜히 뭐 비아냥 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성명이나 뭐 아이디는 다 뺐는데 이런 경험은 코인 투자 하시다 보면 누구나가 다 하는 경험이에요. 내 돈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코인이 돼도 내가 거기서 10% 이득 먹고 그냥 다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뭐 그거는 뭐 자기 운이니까 저거는 각자 자신의 운이니까. 그리고 찰리님 덕에 소액 투자였지만 도지가 70원대에서 530원에 익절, 이클 3만원에서 12만원에 익절. 이때 19만 얼마까지 아마 올라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되게 잘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지금 가격을 보면 디센트럴 랜드 1,000원대 매수하여 수익 보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습니다. CTC도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CTC도 치솟아 오를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고팍스가 제가 이제 톡방을 보니까 고팍스가 예, 뭐 가상자산 사업자 라이센스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워낙마켓이 그거 오픈된 건 아닌데 어쨌건 지금 손절하셔 나가실 가격은 아니고 향후에 분명히 거래소 상장이라든가 뭐 그런 게 아마 그런 이슈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다시 시장이 다시 한번 이렇게 오픈되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다. 그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건 댓글 달아주시고 뭐 시청해주시고 그런 모든 분들한테 진심으로 오늘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뭐 금융시장에 관한 시나리오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초반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뭐 그렇게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뭐 그 중간 과정에 뭐 힘든 부분이 분명히 있긴 하지만 어쨌건 그 시나리오대로 저 이제 흘러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항상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